아침에 기억한 한 문장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생각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중국어 입문서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어 독화광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께 책을 추천해 드리고 끝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는요, 우리의 생각을 글로써 정리하고 담아내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의미를 갖죠. 하지만 그 문자라는 수단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어는 표의 문자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이렇게 만약 한자를 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중국인들도 정말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펜을 들고 글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나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즈하고 PC로 나즈 하다 보니까 그냥 펜을 들고 누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 글을 쓰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쓰면은 그들도 까먹는 게 한자예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HSK조차도 쓰기 능력을 요하죠. 사실 중국어의 문자는요,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규칙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어는 간체자, 즉 중국의 문자 간소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그 간체자는 예전에 본래의 그 규칙이 조금 흐릿해진 거는 사실이다만, 하지만 여전히도 남아있고요. 그런 간단한 규칙을 간단하게나마 알고 가면 더 많은 한자를 공부하는데, 더 확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를 처음에 공부할 때 그냥 다짜고짜 펜을 드는 게 아니에요. 부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한자가 이런 부수를 통한 의미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한자 부수 60개를 소개를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처음에 한자를 배울 때요, 부수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한자를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로 소개해드리면은 병력자가 부수인 경우가 있어요. 자,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대부분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책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일러스트가 진짜 작고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러스트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주사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자를 조금 보신다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화가 되면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귀신 귀자가 부수인 경우 콩콩 뛰는 강시 귀신을 떠올려 봐요. 귀신, 제사, 종교, 미신 등과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신, 신, 귀신, 이라는 글자, 그리고 복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따오푸 할 때 그 푸, 복자, 이런 것도 다 귀신 귀자가 부수라는 거. 그리고 또 발족자가 부수일 경우 발과 관련이 있는 동작이나 사물을 나타내요 이러면서 이렇게 발을 들고 있어요. 제가 발 방금 들어왔는데 짧아서 안 올라가. 자, 근데 이렇게 그래서 조, 다리, 발, 그리고 달리는 것도 이렇게 내 발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족자가 부수인 경우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이 책을 딱 펼쳐보면은 만화로 이해하는 중국 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를 처음 만든 창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자, 중국의 창일이요. 이제 그 사람이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처음엔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렇게 고민하던 중 거북이가 떠나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 등껍질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문양이 있죠. 그런데 그 문양이 마치 어떤 글자, 형상을 뜻하는 것 같았대요. 그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요, 이 상이라는 사람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하늘이나 나무나 해, 달 이런 것들을 글자로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에? 바로
소, 뼈나 거북이 배에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갑골문입니다. 자, 갑골문은 이렇게 자연의 어떤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도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한자 이야기가 쭈루루 만화로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이전에 한자 그리고 이런 발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좀 알고 가면은 중국어에 흥미를 붙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좀 보다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조 부분이에요. 성조 부분. 봐봐요, 여러분. 자, 병음 완벽 암기라는 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원인, 유엔인이라고 이성, 일성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성과 일성 혹은 뭐 삼성과 사성 이런 식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조로 표시한 게 아니고 뒤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습자 입장에선 이러한 사소한 이런 팁들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음 완벽 암기, 우리말과 비슷한 표현들로 병음 완벽 암기, 뭐 성공은 전공이라고 한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라고 한다. 중국은 중국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말과 비슷한 표현들로 병음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자주 쓰는 그런 중국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자주 쓰는 중국어 회화도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입문자라고 해도요, 문법 중요해요. 문법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문법을 너무 깊게 막 이렇게 세세하게 판다면 그냥 마냥 지루해지겠죠. 우리가 회화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문법들로만 사실 이 책에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문자지만 문법을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다. 회화, 문법, 쓰기 다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책 한 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진행하는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벤트 진행 방법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봄이잖아요, 여러분. 봄 하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중국어로 밑에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단어를 선정한 이유나 내가 그 단어에 얽힌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나마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도 괜찮고요. 두 문장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冰美式咖啡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적어줄 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졌다라는 건 봄이 왔다는 증거. 저는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왜냐면은 가을이나 겨울이나 저는 항상 热美式 咖啡만 마시는데 冰美式 咖啡가 생각나는 건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봄이 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줄 건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나마 적어주시면 제가 그중 총 5분을 추첨을 해서요. 여러분께 중국어 회화 다이어리 365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중국어 문장들을 한 문장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도 보시면서 또 소소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고요. 되게 문장들이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것 중에 뒤로 가면은 조금 문장이 길어지는데요. 世界就是这样的是因为我没有钱吗? 뭐 이런 식의 진짜 현실적인 문장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65일 동안 이걸 진짜 보신다면은 365문장을 내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